제 걸음은 틀린 걸음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걸음입니다. 어둠은 제게는 어둠이었어요. 생후 7개월 때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고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창훈입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지. 혼자 산 지는 횟수로 10년 넘었죠. 20대 중반 그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보자. 오케이, 끓고 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물건의 위치나 또는 무언가를 받았을 때 보이지 않는 정보의 부족, 그리고 실질적으로 맞닥뜨린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좀 불편함이 있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 올라와서 그때부터 그 학교에서 학교 옆에 있는 기숙사 맹아원에서 8살 때부터 선생님들과 형들과 같이 살았죠.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 훈련하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의사결정을 혼자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내가 뭔가를 책임을 지고 또 그 내 책임에 실패하는 경험도 하면서 혼자 뭐 부모님과 떨어져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다는 게 제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됐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 4월까지) KBS에서 앵커로 했고 그 후로 또한 2014년 5월까지 복지TV에서 1년 정도를 더 뉴스를 낭독을 했어요.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들을 들려주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저희가 말하고 싶은 교육, 장애 공감 교육, 인식의 새로 고침을 위한 교육들을 하고 있죠. 경기도 교육청이 이달 31일까지 중증장애 생산품 구매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박람회 KBS가 이제 장애인 앵커로 선발한다는 공고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또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KBS 최초로 뽑는다고 하니까 그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 모습이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을 했어요. 그 뉴스를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녹음해보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걷지 못하고 이게 장애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시설, 시선,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아니라. 그냥 내가 흰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점점 유도블럭이 제대로 깔려 있으면 장애가 무의미해지거든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버스를 탈 때 다 저상버스로 돼 있으면 장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아무런 사람들의 저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인식하지 않고 장애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2살 때 그 동네 대학병원에 가서 그때 물어보셨는데 이 친구는 평생 못 걷는다. 17살 때는 소원이 한 발자국 걸어보는 거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체장애 청년 33 된 신홍윤이라고 합니다. 네.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의료 미스 사고가 있어서 그때부터 장애를 갖게 됐어요. 정말 재활 치료를 매일매일 죽어라 받았어요. 집에서 이렇게 지옥 훈련, 특훈을 받아서 반 기어 다니듯이 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됐고, 그렇게까지 몸을 만든 뒤에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는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몸을 그 정도까지 만들고 나니까 딱 일어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17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어서 본 거니까 제가 살면서 그렇게 울어봤던 순간이 없었어요. 그 딱 일어섰을 때 그 희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리적인 걸음을 걷느라 사회적인 걸음이 너무 늦춰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7등급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게 그 고3 때는 정리를 해서 그때 붙었어요. 붙어서 학교 생활을,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에서 학생의 일들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이게 제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쓰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새로운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내가 사는 이유 같다. 제가 학내에서 강연을 맡아서 했었는데 다른 이제 학우들의 호응이 되게 있고 너무 재밌다고 장애에 대해서 새롭게 진짜 인식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서 이 강사 일이 나한테 맞는구나. 혼자 산 게 오래된 시각장애인들이니까 약간 그런 거 얘기를 담는 거 하나 한 꼭지 하면은, 유튜버로서 삶이 어떠신지, 왜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내가 장애를 컨텐츠로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장애상, 그리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 가야 할 어떤 사회상, 이런 것들을 내가 전달하는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재밌다, 값지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라디오 일을 하고 당장 만나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고 출연하고 MC 진행자 일을 하게 됐고, 멋지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 가족들, 커피워킹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좀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왜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같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 우리 장애인들이 여러분과 다른 조건에 있다는 거, 다른 어떤 불필요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전해줘요. 차가 어디 둔가? 차가 위치가 어디 있어? 그게 우리 옛날에는 왜 동영시장 됐잖아요. 낯선 공간, 그리고 제가 사람을 만나거나 꼭 필요할 때 현장에서의 이제 일할 때가 가장 활동 지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 내려오고. 이렇게. 단장은 11일 링크, 코로나 링크, 19종류의 링크, 브리핑 링크, 17세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오케이. 네네네. 15분 정도 저희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저는 아나운서로 살고 있어요. 아나운서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제가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이 핵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앞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이지만 각자의 다른 점과 공통점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게 있다. 사람이다. 내 장애에 주목하기보다 나의 사람,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특성, 특질로 이해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하면은 언제 한번 만보도 한번 내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싶더라고. 오늘 형 만난 김에 같이 형이랑 만보 한번 같이 걸어보면 어떨까 싶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스크린 야구를 한번 해보면 우리 스크린 야구장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와 날씨 진짜 좋아 형. 남산타워까지 다 보여. 와 이 시계 거리가 서강대교 왔어요. 여기 머릿돌 있네. 아 이거 뭐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거 뭐야? 1320m. 1.3km야? 1.3km.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나는 평생 서울에 살았잖아. 근데 이 한강다리를 내 다리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본 적이 없어. 한강을 걷는 거 되게 좋다. 바람이 진짜 시원하네. 나 바람이 너무 좋아해 개인적으로. 나 제주도 가면 이 바라보는 재미가 항상 있어. 이게. 바람만 맞다가? 바닷바람. 그래. 아니야 형 2m라 그래.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 꿈에 보았던 그 희열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난 한 걸음이 목표였던 사람인데 만 걸음을 해냈다. 약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피땀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 그런 게 다 조금 아까 스쳐서 많이 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다. 스크린 야구. 어디? 스크린 야구장. 어디? 일로. 어디? 일로. 이쪽 있죠? 있죠? 이제 내려가는 거야? 아니, 쭉 안에 들어와야 돼. 나 타석 매트리에 어떤 물건도 올려두지 말라. 여기는 LG고. 넌 뭐 할 거야? 뭐야? 오케이. 타석이 어디예요? 위치가? 거기. 형, 내려봐.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면 치는 거야. 집중하시고. 굉장히 가슴 쫄깃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그런 야구 경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거 진짜 매력이 있구나. 내 심장을 그 누구도 뛰게 못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순간이 야구였습니다. 오씨 언제 이거? 안 들려? 진짜로? 오! 안타다. 부러운데. 스쳤어.
한계요? 분명히 한계 존재하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도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는 그거는 내가 규정 짓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걸음 내디디면 한계가 넓혀지는 거고요. 내가 내디디지 않으면 한계는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 계속 한계를 규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 스스로 한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좀 통쾌하게 스스로에게 깨서 보여줬던 날 아니었나. 10,000보를 넘게 걸어본 게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게 남을 것 같습니다.